네, 안녕하십니까. 2024 KMI 정책연구 성과보고의 해운 항만 물류 세션 진행을 맡은 조하연 전문연구원입니다. 예, 오늘 성과보고에는 KMI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관련된 해양수산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MI 정책연구 성과보고회 해운 항만 물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세션은 먼저 연구 성과 발표 그리고 10분 휴식 이후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종합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연구 성과 발표는 총 60분간 6분의 연구 성과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각 발표자분께서는 10분 내외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이호춘 본부장님의 발표를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춘 본부장님을 박수와 함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KMI 해운연구본부에 근무하는 이호춘 본부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제가 하게 되는데 제가 발표할 그 작년 기본과제입니다. 제목은 해운산업의 미래변화 예측과 국내 대응 전략 연구입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 목차와 거의 유사한데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리고 해운시장 변화에 대한 진단 분석, 세 번째로 글로벌 선사들의 미래 대응 전략 실태 분석, 그리고 해운산업의 트렌드 분석 및 미래 변화 예측,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해운산업의 미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IMO의 이제 MEPC에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이제 넷제로를 이제 실현하겠다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규제 부분과 그리고 이제 해운 시장에 가장 이제 수급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사태 등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이제 수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연구 배경에 또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연구 목적은 해운 산업에 대한 트렌드 분석과 미래 산업에 대한 전문가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해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미래 해운 산업에 대해 국적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위치를 선점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해운 산업을 손대 나갈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운 시장 변화에 대한 진단 분석을 말씀드립니다. 해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변동 요인을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본 바, 위에 보시면은 가장 큰 것이 역시 이제 수급 상황에 따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종별 전기선, 벌크선, 유조선 공이 그 수급의 어떤 요인에 따라서 이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선 시장을 보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수요 부분의 감소 이런 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거고, 반대로 팬데믹 시절에 보면은 공급망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붕괴 이로 인한 항만의 혼잡 이런 것이 이제 운임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 부분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수직 통합 전략이 있습니다. 모스크로 이제 대변되는 수직 통합은 도어투 서비스의 어떤 강화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글로벌 가치 사슬 역시 팬데믹 기간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이 확산되고 지역 내 거래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탈탄소화와 디지털화 부분을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화 역시 상당히 중요한 구조적 변화의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고, 선사들이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주요 글로벌 선사들의 실태 분석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5가지로 이제 대응 전략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탈탄소화 부분, 그리고 디지털 부분, 그 다음에 운임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 마지막으로 ESG에 대한 대응 등이 이제 글로벌 선사들이 공히 그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순서별로 마스터 플랜과 액션 플랜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선사들이 탈탄소, 디지털, 그 다음에 운임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공급망, ESG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 특히 해운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의 방법으로 산업의 트렌드 분석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대상으로 한 델파이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트렌드 분석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연구 동향에 대해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기사를 가지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 동향은 이제 스코퍼스에 있는 저널의 이제 페이퍼를 이제 대상으로 했고, 보시다시피 그림상으로 나온 키워드 클라우드에 보시면은 뭐 디카보네이제이션이라든지 클라이밋 체인지, 컨테이너 shipping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키워드 클러스터를 5가지 정도 추출하고 관련 키워드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사 분석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와 이제 전문지 기사를 대상으로 했고, 빅카인즈에서 기사를 추출한 자료를 가지고 키워드 클러스터를 분석하고 관련 키워드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코로나라든지 공급망 관련된 내용, ESG, 그리고 운임 관련된 사항들이 중요한 키워드 클러스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번째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들에 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이제 요인별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상 물동량의 수요에 뭐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ESG에 대한 강화, 그리고 어떤 운임에 있어서의 변동성 증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해상 물동량의 톤키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왔고, 반면 해운 플랫폼의 거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톤키로의 어떤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델파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을 5가지 정도 도출을 했습니다. 도출 과정은 그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그 5가지 대응이 이제 탈탄소 대응 전략이 이제 있고, 2번째가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 그리고 3번째가 운임 변동성 대응 전략, 4번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 5번째가 ESG 대응 전략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탈탄소 같은 경우에는 추진 과제로 2가지 정도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선박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2번째 친환경 연료의 벙커링을 활성화하는 것. 뭐 세세한 내용은 추진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해수부라든지 이제 관련된 공사, 그리고 기업이 이제 추진 주체로서 관련된 추진 과제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부분은 3가지 추진 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해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 2번째가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한 대체 연료 수송기의 선점, 3번째는 디지털 전환 인프라 역량 강화, 3가지 추진 과제가 나왔습니다. 3번째 운임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선박 신조에 대한 지원과 보정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상국 간 수송을 통해서 새로운 수송 수요를 창출하는 것, 3번째 스마트 항만 물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환저 가물을 확대하는 것, 이 3가지 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대응 전략으로는 뭐 최근에는 조금 약해지고 있지만 IPEF 회원국 간의 해상 공급망 강화를 이제 하나의 과제로 도출하였고, 2번째는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그 해운 기업들의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한 어떤 이행을 독려하는 부분이 도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스코프 3 수준으로 기업들이 이제 해운 기업들이 수준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세 번째 과제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ESG 대응 전략은 먼저 ESG 경영 체계를 수립하는 과제가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및 비재무 정보에 대한 보고서 발간이 나왔습니다. 조금 ESG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해운기업에서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기본 계획 정도의 어떤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